안녕하십니까. 앞으로 16회 동안 여러분들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자료 구조의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추상 데이터 타입의 개념과 복잡도를 사용한 알고리즘 성능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데이터에 대한 조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다양한 효율적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예로 스택, 큐, 원형 큐,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트리, 이진 탐색 트리, 해쉬, 그래프 등과 같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자료 구조들을 이용한 여러 응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의 일반적인 조작으로는 데이터의 추가, 삭제, 그리고 데이터의 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택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추가, 삭제 연산 이름으로 푸시와 팝을 사용을 하고, 큐와 같은 경우에는 인큐와 디큐라는 이름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연결 리스트나 이중 연결 리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앞쪽에 또는 뒤쪽에 추가하는 연산, 그리고 앞쪽이나 뒤쪽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연산,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연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와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왼쪽이나 오른쪽 자식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트리를 탐색하는, 트리를 순회하는 연산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추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데이터 타입은 ADT라고도 하며 Abstract Data Type의 약자입니다. 추상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의 성질과 데이터에 대한 조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소수의 추상 데이터 타입을 보겠습니다. 복소수 타입 데이터에 대한 조작으로는 사칙 연산, 즉 덧셈이나 곱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소수의 추상 데이터 타입에는 복소수 표현 방법인, 예를 들어 직교좌표의 형태든 극좌표의 형태든 이러한 내부 표현 방법은 ADT, 즉 추상 데이터 타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하였든 외부에서 볼 때에는 동일한 복소수의 추상 데이터 타입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런 ADT의 개념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용한 캡슐화, 즉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캡슐화는 내부 표현에 사용된 데이터의 외부 접근을 제한하고 제공된 조작 또는 인터페이스만으로 추상 데이터 타입에 접근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부 데이터를 제공된 인터페이스 이외의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ADT를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캡슐화의 예로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검색 사이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A 검색 사이트나 B 검색 사이트나 모두 입력창에 검색어를 넣고 엔터를 누르는 방식은 같으나 내부에서 돌아가는 검색 알고리즘은 회사마다 구현 방법이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즉, 내부 표현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외부에 제공된 인터페이스만으로 해당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캡슐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캡슐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내부의 동작 알고리즘을 바꿔치기 하더라도 외부에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검색 사이트를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복소수의 추상 데이터 타입을 자바를 이용하여 구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추상 데이터 타입을 위한 클래스로 컴플렉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할 내부 표현으로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리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부와 허수부를 위한 두 변수로 re와 im이라는 두 멤버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멤버 변수 re와 im은 더블 타입으로 선언하였으며 접근 한정자로 private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re와 im은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는 re와 im이라는 내부 표현을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캡슐레이션, 즉 캡슐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생성자 컴플렉스는 인자로 실수부와 허수부 값을 받아들여 멤버 변수 re와 im에 각각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멤버 함수는 인자로 또 다른 복소수 b를 받아들여 현재 멤버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합하여 그 결과를 새로운 객체로 복소수 객체로 만들어서 리턴합니다.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static void main은 이 컴플렉스 객체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메인 함수입니다. 여기에서는 5.0 플러스 6.0 i라는 복소수와 마이너스 3.0 플러스 4.0 i라는 두 복소수 a, b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a의 값과 b의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b의 메소드 플러스에다 a를 인자로 주어 a와 b의 합을 리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c 객체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컴플렉스 클래스를 complex.java로 편집하여 저장한 후 javac, 즉 자바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자바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자바 명령어를 이용하여 방금 생성된 컴플렉스 클래스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a와 b 객체의 값이 출력이 되고 a와 b의 합인 c의 값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복잡도,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내는 추상적 척도입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알고리즘을 비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A라는 알고리즘은 아주 빠른 컴퓨터에서 수행을 하고 B라는 알고리즘은 다소 느린 컴퓨터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두 알고리즘의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공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성능의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서 비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뿐 아니라 작성한 사람의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알고리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복잡도라고 하는 추상적인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복잡도는 입력의 크기 n에 대한 함수로 간략히 표현을 하는데, 이를 통해 기계, 컴퓨터의 성능이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의 능력 등 또는 사용하는 언어와 전혀 상관없이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 복잡도와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공간 복잡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입력 형태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나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도를 측정할 때에는 최악의 입력 데이터를 경우한 최악의 경우 복잡도를 계산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검색 알고리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알고리즘은 단순하게 처음 값부터 하나씩 비교하면서 원하는 값이 있는지 찾는 알고리즘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데이터의 앞쪽에 있다고 하면 이 알고리즘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값이 데이터의 뒤쪽에 있다고 하면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조사해 봐야 하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수행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복잡도의 표현 방법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빅 O 표현입니다. 빅 O 표현은 입력 데이터에 따른 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O의 1은 보통 입력 데이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 내에 수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O의 로그 n은 데이터의 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그 수행 시간 또는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가 로그의 n에 비례하여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O의 n은 데이터의 크기가 n일 때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하여 수행 시간이나 메모리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O의 n제곱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크기 n의 제곱에 비례하여 수행 시간이나 메모리의 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데이터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앞쪽에 있는 데이터부터 뒤쪽에 있는 데이터까지 하나씩 모두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데이터의 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O의 n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도의 계산은 알고리즘이 실행하는 명령어의 수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 명령어와 루프를 구분해서 복잡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단일 명령어의 경우에는 명령어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5의 1의 시간에 수행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문의 경우에는 반복문의 수행 횟수가 입력 데이터의 크기 n에 비례하는 경우에 5의 n의 시간에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만일 이중 루프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루프가 데이터의 크기인 n에 비례하여 수행이 된다고 하면 총 n제곱번의 루프가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의 n제곱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고리즘이 두 가지 형태의 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각각의 루프에 해당되는 복잡도를 계산을 하고 두 복잡도를 덧셈을 통하여 최종적인 복잡도를 구하게 됩니다. 복잡도의 덧셈은 맨 밑에 나와 있는 식과 같이 두 함수 fn과 gn 중에 가장 큰 거를 우선으로 하여 복잡도를 표현을 합니다. 만약 fn이 n이고 g의 n이 n의 제곱이라면 결과는 5의 n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함수 fn과 gn 중에 가장 큰 거를 우선으로 하여 복잡도를 표현을 합니다. 만약 fn이 n이고 g의 n이 n의 제곱이라면 결과는 5의 n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탐색 방법은 우리가 선형 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색을 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단순한 선형 탐색 외에도 좀 더 효과적인 이진 탐색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에서는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의 복잡도를 비교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Complexit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Complexity 클래스는 두 개의 메소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는 선형 탐색을 위한 Search Linear라는 메소드이고 또 다른 하나로는 Search Binary라고 하는 이진 탐색용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사용할, 즉 탐색에 사용할 데이터는 Public Final Integer Array로 선언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멤버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값은 1부터 10까지 총 10개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크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Public Final Integer 타입의 n이라는 멤버 변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Search Linear 메소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earch Linear 메소드는 찾으려고 하는 값을 key라는 이름의 인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for문을 사용을 하여 데이터의 첫 번째 값부터 하나씩 키와 비교하면서 키와 동일한 값이 나타나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할 때마다 출력문인 system.out.println문을 사용을 하여 비교를 몇 번이나 했는지 뒤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earch Linear의 복잡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int i의 경우에는 특별한 명령어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리고 for loop는 최대 n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or loop 자체는 5의 n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for문 안에 있는 명령어의 수행입니다. for문 안에 있는 명령어를 보면 system.out.println이 하나, 그 다음에 if문 하나, 그 다음에 if문에 따라서 return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게 됩니다. 따라서 2개 또는 3개의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2개든 3개든 결과적으로는 n과 상관이 없는 상수 시간에 수행되는 명령어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5의 원 시간에 끝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for loop가
n번 수행하는데 각각의 루프는 5의 1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for 루프는 5의 n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return -1의 경우에는 하나의 명령어이기 때문에 5의 1, 즉 상수 시간에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search linear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 더하기 5의 1, 즉 결과적으로 5의 n 시간이 됩니다. 서치 바이너리는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구현한 메소드입니다. 서치 리니어와 마찬가지로 찾으려고 하는 값을 키라는 이름의 인자로 받아들여 검색을 수행을 합니다. 이진 탐색의 기본적인 방법은 데이터가 오름차순이나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검색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검색을 합니다. 멤버 변수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들이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입력한 이유가 서치 바이너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서치 바이너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치 바이너리의 동작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가장 가운데 값과 찾으려고 하는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 결과 찾으려고 하는 값이 가운데 있는 값보다 더 크다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과 키를 찾으려는 값을 비교를 합니다. 반대로 찾으려고 하는 값보다 중앙에 있는 값이 더 크다면 찾으려고 하는 값이 왼쪽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값들과 다시 비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서치 바이너리에서 지역 변수 low와 high는 각각 데이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찾으려고 하는지 범위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초기 값으로 low는 0, high의 경우에는 n-1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반복하면서 low와 high는 계속해서 변경이 됩니다. while문 내에 있는 middle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중앙값을 나타내기 위한 인덱스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low와 high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middle의 값이 됩니다. 서치 바이너리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while 루프가 반복되는 횟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while 루프가 최악의 경우 반복하는 횟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중앙값을 검사를 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while 루프의 반복 횟수를 k라고 하면 강의 자료의 오른쪽 아래와 같이 데이터의 개수 n 곱하기 2분의 1의 k제곱이 1을 만족하는 k값만큼 루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의 매번 중앙값을 찾아서 그것과 비교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앙값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n 곱하기 2분의 1의 k제곱이 1이 될 때의 k입니다. 이 식에 양쪽의 로그를 취하여 계산을 하면 k는 임의의 상수 a 곱하기 로그 n 더하기 임의의 상수 b가 됩니다. 여기에서 상수 a나 b를 따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복잡도를 계산할 때 상수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의 k라는 것은 5의 로그 n 더하기 5의 1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5의 로그 n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return -1에 해당되는 시간 복잡도 5의 1을 더해서 해야겠지만 어차피 결과는 5의 로그 n이 되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두 서치 리니어와 서치 바이너리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complexity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후 이 complexity 객체에 있는 search 바이너리와 search linear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이때 찾을 값은 10으로 해서 search linear와 search 바이너리를 호출을 합니다. complexity 자바를 작성을 하여 자바C로 컴파일한 후에 자바 가상머신을 실행하는 자바를 이용하여 컴플렉시티를 실행해보면 서치 리니어가 10을 찾기 위해 몇 번 비교를 했는지, 그 다음에 서치 바이너리는 10을 찾기 위해 몇 번 비교를 했는지 그림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치 리니어의 경우 10이 데이터의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총 10번의 비교를 수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서치 바이너리의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에 10이 존재하지만 딱 4번의 비교를 통해 해당되는 10을 찾을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리니어 알고리즘인 서치 리니어의 경우에는 수행 시간을 우리가 5의 n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이진 탐색의 경우에는 5의 로그 n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요약입니다. 추상 데이터 타입과 캡슐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성능의 추상적 척도인 복잡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잡도에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있으며 표기 방법은 빅 O 노테이션을 사용하여 표기를 합니다.